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자, 창 내고자,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자, A의 형태. 아,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그렇죠? 반복의 변화 한번 줘가지고 재밌게 만든 형태, 좀 더 음악성을 뛰어나게 만든 상태. 민요에 많이 나온다. 뭐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어쨌거나 창을 내겠다, 가슴에 창을 내겠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이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 가슴팍에다가 창문을 요래 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뭐예요 이게? 인조인간입니까? 자, 왜 창문을 내서 뭔가 답답함을, 이 문을 열어서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자, 뭐요? 역시 수다스러운 중장이 되겠죠. 수다스러움 속에 해악 드러나겠습니다. 고모장지는 고물의 정자의 모양의 장식을 한 그런 창문, 뭐 창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셰샬, 이건 뭐예요? 가는 살로 만든 그런 창문. 들장지, 열어서 들어서 여는, 그죠? 그러니까 창문 중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 창문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여는 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장지는 뭐예요? 이렇게 또 벽이 있으면 활짝 이렇게 바깥으로 활짝 뭐 혹은 안으로 이렇게 여는 창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돌적이, 돌적이, 지금도 우리가 돌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경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틀과 그 다음에 문짝을 연결시키죠. 그죠? 연결시키는 여기 암돌적이, 수돌적이 해가지고 얘를 딱 연결해야 문을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돌적이. 배목걸쇠는 아마도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키는 못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스테플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같은 거예요. 뭐 이거 다 알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창문하고 연관된 어떤 사물들로 보여지죠. 크나큰 장도리로 똥딱, 재밌는 표현이죠. 크나큰 장도리 망치로 똥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결론은 이겁니다. 창을 내고 싶다,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이러저러한 창문을 내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따감 가끔씩 뭐예요? 그렇죠? 매우 몹시 아주 많이 답답하다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열고 닫아 볼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적화자의 정서가 무엇이냐 그러면 답답함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답답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답답함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바로 창문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창은 뭐예요? 해소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특한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답답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할 때 이 가슴팍을 막 쥐어뜯으면서 너무 답답해, 이걸 확 어떻게 이 가슴을 뭐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열고 싶고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을 내고 싶어요. 내 가슴에다가 창을 내고 싶어요. 고물의 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크나큰 망치로 뚱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문을 잔뜩 내고 싶어요. 이따금 매우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시적화자의 정서는 답답한 상태, 그것을 창문이라도 내서 해소해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서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답답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평민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 상류층, 뭐 가진 자들의 뭐 의한 억눌림, 그죠? 괴로움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창작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슴에 창을 만들어서라도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더 독특한 것은 이 창문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창문인 것으로 보아서 뭐 정도에 따라서 2개 열고 3개 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째 한숨아 셰라는 건 뭐예요? 가는 한숨이죠. 가는 한숨. 아까 세살장지 여기도 나오네요. 세살장지의 새처럼 가는 한숨아,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또 독특하죠. 얘도 독특한 발상입니다. 뭐가 독특하죠? 셰한숨, 가는 한숨아, 얘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답답함인데요. 그 답답함을 한숨으로 구체화시키고 그 답답함의 한숨을 또 의인화시켜서 대화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작품이죠. 대화를 합니다.
한숨아 내 어느 팀으로 들어온다. 너 어디로 들어왔니? 고모장지, 세달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뭔지 알겠죠? 고물의 정자 모양으로 된 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뚝딱 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수기수기, 깊숙이 이런 뜻이죠. 깊숙이, 깊게, 그죠? 깊게. 차였난데 무엇을 자물쇠로 깊게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컥 젖고, 병풍을 덜컥 젖고, 족자라 땡땡골.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음성상징어군요. 땡땡골 말고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철벽 수비했다 이런 의미다. 그렇죠? 이태리 빗장 수비처럼 철벽 수비를 했는데 너 병풍을 덜컥 접듯이, 족자를 확 말아버리듯이 그렇게 쉽게 어디로 들어온 거냐? 누구? 한숨아. 그런 얘기죠. 자, 어인지 너 어쩐지가 되겠죠. 어쩐지, 어쩐 일인지, 어쩐지. 너 온 날이면, 네가 온 날이면 너가 누군지 알죠? 가는 한숨이 내게 닥쳐오는 날이면 잠 못 들어하노라. 나는 잠을 못 자, 이 새끼야. 이런 얘기죠. 오, 재밌습니다.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물의 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이게 아마도 유행했던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뚱딱뚱딱 박아가지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하게 채워서 너가 들어올 수 없도록 내 가슴을 막아 놓았는데 병풍을 덜컥 접듯이 족자를 땡땡을 말듯이 그렇게 너는 들어온 거냐? 어느 틈으로 들어온 거냐? 어쩐 일인지 너 온 날이면 잠 못 들어왔나. 그 얘기는 결국 한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를 의인화해서 그 비난의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파고든 녀석은 한숨보다는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한스러운 어떤 사건들, 일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어떤 사건과 일이 어찌하여 생겨서 내가 한숨을 쉬게 되었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숨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좀 맛깔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의 정서가 또 잘 드러난 해학적인 그런 작품을 또 한편 보게 됐군요. 자,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거네. 자, 그칠 줄 모른다는 얘기는 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틈으로 또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이 뭐 하나 해결된 듯하면 또 괴로움이 있고 올해 농사 좀 잘 돼서 빚을 갚았나 하면 또 빚이 생기고. 물론 뭐 인간사,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서민들에게만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이런 고통들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한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이런 작품들을 구구절절히 많이 창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아저씨죠. 정철 아저씨의 또 사설 시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설 시조는 그 장진주사라는 작품인데요. 장진주사. 작자 정철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진주사라는 작품인데 최초의 사설 시조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초의 사설 시조라고 불리어지는 장진주사. 그 누구나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뭐 허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런 허무함, 죽음, 인생의 한계, 이런 것들을 술을 통해서 달래려고 하는 호탕한 그런 호탕한 모습을 보여주는, 호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무엇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작품이다. 요거 이제 키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뭘? 술 한 잔 먹자는 얘기죠. 한 잔 먹자, 한 잔 마시자, 또 한 잔 마시자. 그래. 곳 걷고 산 놓고 무진 먹세 그려. 꽃을 꺾어서 계산하면서,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작품 있지요. 그렇죠? 면왕정가 작품에서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 잔, 두 잔, 세 잔 세는 거죠. 나중에 그 꽃나무 가지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내가 몇 잔을 먹었는지, 상대방이 몇 잔을 마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랄까요, 낭만적인 그런 풍류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산 놓고 무진 먹세 그래. 야, 무진장 먹어보자. 술 잔뜩 마시자라는 얘기네요. 그냥 이 몸 죽은 후면, 내 몸이 죽고 나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혀 메어 가나. 내가 죽고 나면 지게 위에다가 거적대기를 덮어서 줄이혀 메어 가나. 뭐예요? 그러니까 그 졸라서 메고 가나. 뭐 졸라, 뭐 욕 같습니다만 메고 가나.
메고 가나, 졸라 메고 가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죽고 난 후에 그 장사 지내는 것이 굉장히 좀 볼품 없이 그렇게 저승으로 떠나가는 것이 되겠죠. 유소보장 하면은 이건 뭐냐? 유소, 흐르는 소, 이게 뭘까요? 장식, 장식인데요. 술입니다, 술. 그 다음에 보는 이거 보배할 때, 보석. 그러니까 장막인데, 그 상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여 뭔지 알죠? 이렇게, 가마처럼 태우고 가는데, 거기다 이렇게 술을 달고, 꽃이나 뭐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한, 꽃상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상여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리무진에 태우고 가나 싣고 가나 그렇게 태워서 만인이 울어내나 만인이 울면서 쫓아가나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는 상반된 어떤 죽음의 모습 죽고 난 후에 이 몸이 죽은 후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게 위에다 거적 덮어서 졸라매서 가나,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꽃상여에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가나. 그래서 1의 상황과 2의 상황 사이에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대조적인 모습. 화려한 죽음의 결말과 별 볼 일 없는 죽음의 결말. 그런데 그러나가 있죠. 그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욱새라는 건 이건 억새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억새풀, 속새풀. 그냥 풀입니다. 풀. 덮가나무, 떡갈나무 같죠? 떡갈나무, 백양숲에, 백양나무 숲에, 가기 곧 가면. 그러니까 이런 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우거진 숲속으로 가기만 하면 여기 어디겠어요? 그곳은 바로 이 숲이라는 곳은 그 장지, 무덤이 있는 곳이 되겠죠.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뭐예요? 계절에 따라 날씨가 변하는 거죠. 소소리바람, 회오리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오리바람 불 때에 뉘 한 잔 먹자알고 자, 이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군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쨌거나 숲속에 묻혀서 사계절 지나가는 동안에 누가 나하고 한 잔 먹자고 죽고 난 다음엔 하겠느냐.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한계. 그죠? 인간 한계요. 결국은 인간은 무상하다. 삶은 무상하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간에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그 원숭이죠. 원숭이가 휘파람을 불 때 뉘우친들 어떠리. 자, 원숭이는 물론 우리나라에 없는 짐승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문학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원숭이 휘파람을 분다라는 것이 어때요? 슬픔의 정서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난 후에 사람은 찾아오지 아니하고 원숭이만 마서 슬픈 휘파람을 부는 그런 상황, 슬픔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뉘우친들 무엇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술이나 왕창 마실 걸, 친구들하고 즐길 걸, 요런 얘기가 되겠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많이 마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술을 권하는 그렇죠? 권주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권주 노래, 권주. 술을 권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 잔 마시자 그래. 또 한 잔 마셔. 꽃을 꺾어서 계산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먹자. 이 몸이 죽은 후에 지게 위에다 거적을 덮어서 졸라매서 가나. 꽃가마에다가 만인이 울면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죽으나. 억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가면 누런 해, 흰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때면 누가 나하고 한 잔 먹자고 하겠느냐.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가 휘파람을 부는 그런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나를 찾아오겠느냐. 그때 뉘우쳐야 아무 소용없지 않니. 지금 즐기고 지금 마시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노래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술 마시고 막 대강 살자 이런 식의 해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풍류를 그죠? 풍류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류하고 뭐 놀이하고 무슨 경계가 있나요?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놀이가 좀 더 낭만적이면서 좀 더 학구적인 굳이 얘기하자면 시를 읽기도 하고 그죠? 좀 더 수준이 있는 격조 있는 그런 풍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술을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 즐기자라는 노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어떤 무상감, 그죠? 죽음의 무상감, 부상 같으네요. 그죠? 인생의 무상감을 술을 통해서 극복하는 노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렇게 맥락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7